최근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이후 한국에 고통을 주는 전담팀을 만들겠다는 일본에서 또 다시 대형 사고가 터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출 규제 당시 한국에 타격을 주기는커녕 자국 소재 기업들만 출도산에 배틀이는 등 전례 없는 부작용에 시달렸음에도 불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일본은 이번엔 대만 기업인 TSMC와 소니의 합작 투자를 중재하며 콕 집어 삼성을 쓰러뜨리겠다는 나름대로 호기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일본은 다소 무리한 투자로 천문학적인 손실만을 남긴 채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처절한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삼성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과 계획들은 그들이 예상한 것을 넘어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앞서 있던 것이었죠. 최근 일본 자민당 내톡도 대응 전담 조직이 마침내 첫 회의 끝에 말로만 전해지던 한국에 고통을 주는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우선적으로 내년 여름까지 과거 수출 규제 이상에 준하는 제재 조치들을 정리한 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 알려졌지만 대략적으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일본은 반도체 시장의 장악을 넘어 한국 내에서 핵심 기업으로 자리잡은 야마다 겐지 위킹팀 사무국장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일본이 단호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에 각 분야의 인식이 일치했다고 말하며 특히 이날 회의에서 증용과 위안부 문제 외에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 공청회를 해가며 금융, 투자, 무역 등 폭넓은 분야의 제재를 검토해 내년 여름까지 중간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네티즌들은 이미 한 차례 수출 규제에서 승리한 경험 때문에 이것이 별거 아니라 치부하는 분위기가 평대에 있었지만 한 가지 무시할 수 없는 점은 자민당 외교부에는 올해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거나 당시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지적했을 뿐 구체적인 대항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전략은 지난 수출 규제를 넘어선 보다 광범위하고 심각한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자민당 측은 지난 반도체 소재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정책적인 부문뿐만 아니라 자국의 전자기업인 소니를 주축으로 여기에 대만 TSMC를 끌어들여 본격적으로 삼성을 완전히 잡아먹겠다는 다소 충격적인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는 소니와 합작 회사를 세우고 일본 구마모토에 공동으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전격 합의했는데 이 공장은 TSMC가 70억 달러, 소니 측이 5억 달러를 투자해 2024년 완공쯤이며 12인치 웨이퍼 기준일 45,000장이라는 상당한 수준의 생산력이 예상됐는데요. TSMC는 당초 일본 이바라키현 연구시설의 규모만을 확장시키려 계획하고 있었지만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장 설립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자민당 의원들은 TSMC 반도체 연구시설 증설에 필요한 350억엔 가운데 절반가량을 지원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구마모토현에 설립될 새 공장에도 인프라와 각종 세제 혜택 등을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양사의 합작에는 크게 두 가지 목표로 설명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이는 반도체 공급 부족의 장기화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직접 개입에 나섰다는 점으로 일본은 과거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국이었지만 1980년대 후반 한국의 주도권을 뺏긴 이후 사실상 일본에서 생산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는 거의 전멸해버렸고 고작 해야 생산 가능한 반도체가 40나노급의 범용 제품에 불과한 데 따른 전반적인 악재를 타개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일본은 여전히 피사체를 전기신호로 변환해주는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곤 있으나 소니와 같은 전자기업들이 반도체 공급난의 장기화로 수급에 극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해당 로직 부분을 TSMC 등 외부 파운드리 기업에 외주를 맡기는 식으로 간신히 버텨낸 수준에 불과했고 이는 소니의 경쟁자인 삼성 또한 피차 일반이었지만 일본은 지금의 상황을 단순히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TSMC와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조달 문제에서 완벽하게 우위를 점하고 보자는 심산이었죠. 다만 유의했던 점은 역사적으로 대만은 한국만큼이나 일본 적대적인 입장이었음에도 불구 과거 한국의 뒤처진 역사를 설욕하기 위해 무려 30년간이나 물밀작을 해온 일본의 지극정성에 결국 손을 잡아줬다는 것인데요. 한 예로 전세계 디램 시장을 이제 막 한국에 뺏기던 시절 일본 기업들은 대만의 나냐 테크놀로지와 파워칩 그리고 프로모스 등 대만 업체들과 적극적인 기술 제휴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폭스콘의 모기업 회장인 총아이는 대만과 일본이 힘을 합쳐야만 삼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역으로 일본 못지않게 강력한 반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됐습니다. 참고로 이는 일본이 1992년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대만과는 공식적으로 단교를 한 상태였기에 그들이 삼성에 대해 갖는 열등감이 얼마나 심한지 대략적으로 유추가 가능했는데, 오죽하면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터 등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자 대만 기업들은 일본에 힘을 보태겠다며 반도체 동맹 신호를 보내왔고, 전문가들은 한국은 정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대위기를 겪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죠. 하물며 설부른 수출 규제로 일본의 역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까지 등장한 지금, 이번 8조 규모의 괴물 같은 파운드리 공장의 탄생 배경은 한마디로 삼성을 반드시 이기겠다는 투지와 더불어 안보적 처음까지 결합된 단순 합작 회사 이상의 의미로 설명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열등감에 눈이 먼 이들은 한국의 존재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최근 냉혹한 현실을 언급하며 전세계 전문가들과 긴급회등을 가진 이재용 회장은 그 리스트 중에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인 퀄컴의 CEO를 맡고 있는 아몬 회장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됐고, 마치 일본의 속내를 미리 내다본 듯 즉시 월컴으로부터 고급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의 안정적인 수급을 약속받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TSMC 주문이 몰린 틈을 타 AMD를 고객사로 끌어들이는 우회 전략으로 일본의 간담을 선을 캐했는데, JP모건에 따르면 AMD는 프로법용 중앙 처리 장치를 삼성에 맡기는 계약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고, 이르면 내년 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등 희망적인 보도를 전했는데요. 한편 그 시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소니와 TSMC 관계자들은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영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삼성과의 점유율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에 벌써부터 샴페인을 터뜨리는 우를 범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만 시장 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매출의 97%를 차지하는 상위 10대 기업의 올 3분기 매출 중 TSMC는 직전 분기보다 11.8% 증가한 148억 8,8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2019년 3분기부터 9분기 연속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었기에 이는 누가 봐도 TSMC의 낙승이 예상됐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애플과 협약을 굳건히 하며 새 아이폰 시리즈 모델 출시의 영향으로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됐고, 선단 공정인 7나노와 5나노 노드를 합산한 매출 점유율이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사실상 스마트폰과 고성능 컴퓨팅 칩 분야는 제 아무리 삼성이라 해도 쉽게 따라잡기 어렵게 보일 수 있었죠. 하지만 해외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의 저력을 인정하며 본격적인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놔 화제를 모았는데요. 최근 미국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여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확정한 삼성은 이로써 기존의 화성과 평택, 오스틴과 테일러로 연결된 생산 거점이 새로운 양대 산맥으로 자리잡게 됐고, 2030년까지 파운드리 시장에서 글로벌 1위에 올라서겠다는 일명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2 본격 가통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일본 니홉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긴급 타전하면서 TSMC와 삼성이 점유율은 차이가 크긴 하나 선단 공정으로 불리는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에서는 양사의 비중이 64 정도로 사실상 양분 체제에 가깝고,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IC인사이트 또한 텍사스 공장이 가통을 시작하는 2024년에는 이 같은 격차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며 현재 업계 1위인 TSMC가 결코 안심할 때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파운드리 점유율이 극단적으로 벌어진 핵심 이유는 애플과 TSMC의 협력 관계가 공고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반작 결과일 뿐, 현상으로 보면 삼성 역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 5G와 6G 사물 인터넷 자동차 반도체와 관련 하드웨어와 인프라 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되면 TSMC와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업 확장 중에 있는 삼성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죠. 실제로 현재까지 공개된 업체별 기술 로드맵을 보면 삼성은 사상 처음으로 TSMC보다 앞선 기술인 3나노미터 공정을 6개월 정도 배가든 내년 상반기경 도입할 예정이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의외 일본 전직 경제관료는 최근 일본의 승리는 TSMC 측의 굴욕적인 특혜를 쥐가면서까지 얻어낸 결과라고 비난함과 동시에 그마저도 최첨단이라 말하지만 실상 지어지고 있는 일본 공장은 대부분 10년 전 기술인 20나노 공정의 생산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이대로면 소니는 얻고자 했던 반도체 독립은커녕 산더미 같은 비주로 결국 사경을 헤매게 될 것이라 독사를 퍼붓기도 했죠. 분명한 건 한국의 고통을 주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들만 고통받게 되리란 사실을 오직 일본만 모르고 있다는 것. 이번엔 또 어떤 식의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한국을 도와줄지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만약 일본이 또 수출 규제를 해오면 우리도 이제 더는 방어만 하지 말고 저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카운터를 날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은 한국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급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 최대한 공정하면서도 단호하게 한방 매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아마도 세계 언론, 정부들은 당연한 일을 했다라며 넘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구마모토는 대지진 났던 곳이고 활화산이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에 반도체 공장을 세운다고 70억 달러 날릴 예정인 TSMC 9만. 폭스콘의 중국명이 홍하이고 홍하이그룹 회장 이름은 고타이밍이죠. 언젠가는 삼성이 자신들이 설계한 핵심칩을 파운드리 업체에 주문을 할 날이 오기를 바랄것만 그들이 한계는 예전부터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였던지라 고작 생각하는 게 대만처럼 주문자 생산 공장이나 낼름거리고 있는 걸 보면 야 그게 되겠냐? 경쟁업체들이 설계도를 니네한테 주고 생산한다고? 망국은 정해져 있다. 보고 즐기면 될 듯. 휴, 좀 오버하네요. 일본의 TSMC 공장은 5나노가 아닌 14나노 공정으로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장입니다.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 쇼티지를 태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삼성은 차량용 반도체는 거의 생산 안 한. 이런 영상 같은 관점을 가지면 나라가 망한다. 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애초에 일본은 건재한데 뭐만 하면 이 유튜버처럼 뭐 열도가 놀라고 전 세계가 흔들렸다. 이딴 말은 다 구라니 믿지 마시길.